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5일 저녁 7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푸틴과 러시아의 이로운 행동만 하느냐, 또 반대로 왜 이렇게 푸틴과 맞서는 나토 국가라든지 우크라이나를 무시하느냐, 이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트럼프를 푸틴의 에이전트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따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방첩 사건이 됐습니다. FBI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하자,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것은 푸틴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에게 보습된 일종의 간첩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사를 시작을 했고, 그 흐름이 그 뒤에 뮬러 특검에 인계가 되었다. 뮬러 특검이 어떤 내용을 내어놓을 것인지 관심 많다 이런데, 오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How are 18 reasons Trump could be a Russian asset? 정확하게 번역하면 트럼프가 러시아 소유물일 가능성이 18개나 있다. 18개의 이유로서 트럼프가 러시안 에세트, 러시아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러시아의 간첩이라는 뜻이고 러시아 공작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에이전트일 가능성이 18개 있다. 18개 항목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아주 묘한 일치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 18개 항목은 일관되게 트럼프는 러시아와 푸틴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있고, FBI, CIA, 나토 등 푸틴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또는 방어하는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아주 적개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적을 좋아하고 아군을 미워한다.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푸틴의 간첩이든지 푸틴의 에이전트든지 푸틴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든지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반역 사건이라는 겁니다. 방첩 사건이라고 해서 간첩 잡는 걸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FBI가 졸린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방 차원의 수사, 큰 사건 수사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미국을 수호하는 방첩 사건입니다. 방첩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과 검찰을 합쳐놓은 게 FBI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자신을 방첩 혐의로 조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주 일체 부인합니다. 나는 러시아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폭스뉴스가 러시아 요원이었느냐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받아본 질문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미국 외교위원회 안보 관련 선임 연구원으로서 명칼럼니스트에 속합니다. 명칼럼니스트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아주 집요하게 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한국 편이라기보다는 아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왜 트럼프를 러시아의 요원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쭉 18개를 나열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오랫동안 금융거래를 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연관된 사람들이 트럼프 측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를 통한 돈 세탁이 이루어졌다. 트럼프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어는 최근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당시 푸틴 측근의 도움을 받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싶어 했다고도 했다. 즉 러시아와 트럼프 사이에는 오랜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했다는 겁니다. 오랜 거래가 있었다. 의심스럽다는 거죠. 두 번째, 러시아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건 뭐 확정된 사실입니다. 힐러리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트럼프는 2016년 7월 27일 러시아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할 것을 요구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2016년 7월 27일 갑자기 트럼프가 마치 야유를 하듯이 러시아 정보기관이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해 주세요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날 클린턴의 이메일을 실질적으로 해킹했다는 사실입니다. 해킹한다는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정말 러시아가 트럼프 이 이야기를 듣고 해킹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묘하게 타이밍이 일치합니다. 네 번째, 트럼프 측과 러시아와 연관된 사람들 간에 101번의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측은 이 모든 것을 감추려 했다. 그러니까 푸틴 측과 트럼프 측이 긴밀하게 엮여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정보가 오고 갔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트럼프 대선 캠프는 카트 페이지, 조지 파파도플로스, 폴 매나포트, 닉 게이츠, 그리고 마이크 플린 등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에 친푸틴, 친러시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득 차 있었다니까 뭐 몇십 명이 된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꼽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트럼프 대선 캠프를 지휘한 매너포트는 러시아 정보당국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러시아 사업 파트너 측에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데이터는 트럼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결국 러시아 정보기관에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데이터가 미국의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였다.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를 도와주는 방향의 SNS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이 맥스 부트가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가 트럼프를 러시아 요원으로 보는 18개 이유 중에서 일곱 번째, 트럼프의 측근 로저 스톤은 러시아가 클린턴 대선 캠프를 이끈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을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한 걸 트럼프 측근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서로 공모관계였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덟 번째, 트럼프는 코미 FBI 국장이 러시아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해임시켰다. 그는 이런 사실을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해임했다. 결국 해임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FBI가 이 러시아 음모를 조사를 하니까 해임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코미를. 해임시키고 해임시킨 사실을 러시아 측에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트럼프는 푸틴의 에이전트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홉 번째,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거나 추후 개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거듭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증거가 이미 다 나타나는데도 푸틴한테 들어보니까 푸틴이 안 했다고 한다. 그럼 푸틴 말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째,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간첩 활동과 영향력 행사에 맞서 싸우는 법무부와 FBI를 공격하고 약화시켰다.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방첩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FBI를 오히려 공격을 한다. 우군을 공격한다. 이 말이죠. 전임 대통령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 다음 11번째. 트럼프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을 떠나야 한다고 하고 미국은 나토를 떠나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한다. 전임 대통령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약화되는 것은 러시아가 만세 부를 일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조직인데 이것을 계속 약화시킨다. 이적 행위다. 이 말입니다. 12번째, 트럼프는 친러시아 성향의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인 헝가리의 빅터 오반이나 프랑스의 메리안 르펜 등을 지지한다. 러시아도 이들 지지하고 있다. 또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푸틴이나 러시아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 헝가리 빅터 오반 이자는 지금 헝가리를 독재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게 유럽에서 규탄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자를 좋아한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프랑스의 르펜은 극우 세력인데 또 좋아한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푸틴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칭하는 등 지켜 세우는 반면에 다른 동맹국 지도자는 거의 모두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맥스 부트가 트럼프를 푸틴의 에이전트로 보는 13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트럼프는 푸틴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지켜 세운다. 그러면서 동맹국 지도자 거의 전부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푸틴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4번째는 트럼프는 푸틴과 만나면 무척 수동적으로 행동한다. 아주 저자세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거 작년 여름 헬싱키 회담에서 실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나운 트럼프가 푸틴 앞에만 서면 얌전해진다 이겁니다. 15번째, 트럼프는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옹호하고 친러시아 성향의 주장들을 언급해왔다. 이 트럼프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그 뒤 한 10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간 이거를 테러 진압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라고 러시아를 편드는 거예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무자헤딘, 즉 회교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결국 고르바초프 시절에 철군하도록 만들므로써 이 소련이 붕괴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상무시해버리고 마치 소련이 당시에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트럼프는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 이는 시리아를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인 이란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17번째, 트럼프는 러시아가 국제해역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해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18번째, 트럼프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대행을 앉혀놓는 등
미국 정부 기능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러시아와 푸틴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쭉 18개 항목을 요약해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 사이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또는 김정은의 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을 버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 18개 항목을 그냥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 적용하면 무슨 답이 나올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요약하면은 트럼프는 적을 우군보다 미국의 우군보다 더 사랑한다.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자기 친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하다. 과거 역사를 조작해서까지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편든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지켜내는 FBI 등 이 방첩 기관에 대해서 공격적이다. 뭐 등등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러시아의 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심장부, 아니 미국의 두뇌, 미국의 조종실에 있는 미국의 조종관을 잡고 있는 기장인 트럼프를 상대로 공작을 해서 트럼프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주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